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마음을 여는 대화 기법이란 주제로 강의를 진행할 이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좋아요. 이제 초여름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산과 들의 실록이 초록빛 물감을 확 풀어놓은 것 같은 계절의 아름다움을 물씬 느낄 수 있는 날들입니다. 그냥 보기에는 같은 초록빛인데 제가 등산하면서 이렇게 보면 하나하나에 배어나온 향기들이 다 다르게 느껴집니다. 녹음으로 짙어가는 이런 나무와 또 풀과 식물에만 향기가 있을까요? 사람도 저마다의 고유한 향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눈빛, 말투, 표정, 걸음걸이, 내면에서 나오는 고유한 향기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떤 향기를 갖고 계시나요? 그 이기주 작가의 언어의 온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셨나요? 책 속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말과 글은 머리에만 새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에도 마음에도 새겨집니다. 가슴 깊숙이 꽂힌 언어는 지지 않는 꽃입니다. 우리는 그 꽃을 바라보며 위안을 얻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너무 힘들고 지치고 절망적이고 내 마음인데도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누군가의 따뜻한 한마디가 굉장히 큰 위로가 되죠. 반대로 차가운 말 한마디는 상대방을 꽁꽁 얼어붙게 만듭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가 내가 하는 말에 감정을 실어서 막 쏟아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말하는 나는 굉장히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듣는 사람은 정서적인 화상을 입는다고 해요. 이런 걸 우리가 너무 잘 알면서도 상대방과 대화할 때 그냥 생각하지 않고 말해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의 대화의 온도는 몇 도쯤 되실까요? 프랑스 니스의 한 커피숍에는요, 커피를 주문하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커피 가격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커피 한 잔 이렇게 주문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입니다. 굉장히 비싸죠. 커피 한 잔 주세요 라고 하면 6,000원.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주시겠어요? 라고 하면 2,000원의 커피값을 지불한다고 합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은 사람들이 그 직원들에게 너무 무례하게 말을 하는 모습을 보고 이 방법을 실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 사람의 품격이 나타나고 그 사람이 지불해야 되는 돈의 가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커피숍 정말 많이 생기죠. 주변에 몇 개씩 생기고 있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지인들을 만날 때는 집으로 와 이래서 서로 차 마시면서 담소를 나눴는데 요즘은 아주 편안하게 커피숍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커피숍, 우리는 어떻게 커피를 주문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말에 관련된 속담이 많습니다. 어떤 속담, 생각나는 속담이 있으세요?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그래서 이렇게 말에는 우리 속담에도 가격을 얘기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또 생각나는 속담이 있으실까요? 그렇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말에 입힌 상처는 칼에 입힌 상처보다 크다. 그렇죠? 그리고 아다르고 어다르다. 다양한 속담이 있습니다. 그 말이라는 것은 내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게 되지만 1,000사람의 귀로 듣고 10,000사람의 입에 옮겨진다고 합니다. 그 말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조금 길게 발음해 보시겠어요? 말, 말, 말. 말을 길게 발음하면 마알이 됩니다. 마음의 알갱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와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다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에는 고유한 향기가 있고 그리고 따뜻한 온기가 있고 가격까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매일매일 하는 게 말이고 대화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따뜻한 온기를 담아서 그리고 좋은 향기로 품격 있게 말씀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무심코 내뱉은 나의 말 한마디가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품격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마음을 여는 대화 기법이란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화 기법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창하고 크고 웅대하고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는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를 많이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과연 나는 상대방과 어떻게 말을 하고 있고 나의 말의 태도는 어땠는지 저도
여러분도 한 번쯤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의 기법에 대해서 3가지 키워드를 여러분께 정의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상대의 상태를 파악하자. 우리가 상대방과 대화를 나눌 때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지 못하면 그 사람과 절대 대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말은 오고 가더라도 깊은 대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건데요. 상대의 상태를 파악해야 이해할 수 있고 공감대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오래전부터 서울에 있는 한 대학병원에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으러 가세요. 4개월에 한 번씩 가시는 거니까 1년에 3번 선생님을 만나십니다. 제가 시간이 될 땐 모시고 가는데 시간이 안 될 때는 아버지 혼자서 버스 타시고 지하철 타시고 셔틀버스 갈아타시고 병원 한번 다녀오면 진이 빠진다고 얘기하세요. 아마 공감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시간이 돼서 아버지를 모시고 가면 이제 병원 2곳을 진료를 2곳을 보는데 신경과와 내과를 갑니다. 먼저 신경과 선생님을 만나 뵀는데요. 신경과 선생님은 표정도 좋으시고 말씀도 친절하게 하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선생님을 뵈러 갈 때는 그 의사 선생님께서 나이가 많건 자식벌 되는 선생님이건 무조건 공손하게 인사를 하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셨어요? 저는 사실 이런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좋아요. 많은 걸 배우거든요. 그리고 이제 앉아서 선생님과 이야기를 합니다. 아유 어떠셨어요? 그러면서 선생님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별다른 일 없으니까 4개월치 약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옵니다. 선생님 뵙는 시간이 한 5분 내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2층에 있는 내과로 이동합니다. 내과 선생님도 표정도 좋으시고 굉장히 친절하신 분이세요. 역시 저희 아버지는 30도 이상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하시죠. 안녕하셨어요? 인사를 하시면 선생님께서 안녕하세요. 그동안 어떠셨어요? 하시면서 역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십니다. 그런데 내과 선생님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유, 약을 너무 많이 드시고 계셔서 걱정이에요. 신경과도 이렇게 약을 많이 드시는데 아유, 내과도 약을 좀 많이 처방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유, 그런데 약이 너무 잘 듣고 있어요. 관리 참 잘하시네요. 다행이에요. 제가 잘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진료를 하시면서 4개월 후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희가 진료를 마치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아버지 표정은 밝아져 있으세요. 일단 오랜 시간 서울까지 가는 그 아침에 굉장히 피곤했는데 선생님의 그 따뜻한 한마디가 피로를 씻어주고 선생님께서 아버지의 상태를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니까 선생님이 저희 아버지께는 최고의 명의가 되어 계시는 겁니다. 보호자인 제가 들어도 참 저 선생님 너무 친절하고 환자와 공감대를 잘 형성해 주시는구나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하나 더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약을 좀 오래 드셔서 그런지 아니면 요즘 환경이 나빠서 그런지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갑자기 얼굴과 팔에만 다른 신체 부위가 아니라 딱 보이는 부분만 피부 질환이 생기기 시작하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멋쟁이신데 걱정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얼굴도 보이고 팔도 보이는데 바깥 출입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큰 병에 걸린 건 아닐까? 이거 고칠 수는 있을까? 고민이 너무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 대학병원 피부과에 이제 예약을 하고 검사 받으라는 걸 아마 다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진료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진료 결과는 유전입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저희 아버지께서 굉장히 당황하셨어요. 아니 유전이라니 말이 되느냐. 내가 검사 받을 거 다 받았는데 마지막 병명이 유전이라면 이거 못 고치는 거 아니냐. 상심이 크셨어요. 왜냐하면 뾰족한 어떻게 고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아버지는 이게 너무 보여지니까 스트레스를 받으신 거죠. 그래서 제가 청주에 있는 굉장히 환자에게 따뜻하게 진료를 해주시는 피부과 선생님을 의뢰를 해드렸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저희 아버지를 보시자마자 저는 그 선생님을 몇 번 뵀지만 그렇게 진료하는 경우는 처음 봤어요. 앞에 돋보기를 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저희 아버지 팔을 굉장히 심각하게 이렇게 봐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얼굴도 만져보시고 팔에 있는 환부도 만져주시면서 걱정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상심이 너무 크셔서 그 선생님께 마음에 있는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하셨어요. 선생님은 아버지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면서 아우 아버님 걱정이 참 많으시겠어요. 요거 보습에 신경 쓰셔야 됩니다.
약국에 알로에 젤 있으니까 알로에 젤 좀 듬뿍 바르시고, 요즘 햇살이 강하잖아요. 얼굴에 자외선 차단제에 꼭 신경 써서 바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불편하시면 다시 한번 방문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께서 어떤 뾰족한 방법을 제시해 주신 것도 아니고 이 피부 질환이 치료가 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병원 밖을 나오시는 저희 아버지는 일단 그 상심이 너무 크셨던 이 마음이 선생님을 통해서 위로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빠르게 호전이 되셨습니다. 아, 말도 의술이 될 수 있구나. 피부과 선생님과 내과 선생님을 통해서 제가 배웠습니다. 예전에 다모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남자 주인공이 다친 여자 주인공을 이렇게 치료를 해주면서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런 명대사가 있었어요. 최고의 공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상대방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끌릴 수밖에 없고요. 그런 사람과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제일 첫 번째 우선이 되어야 될 것이 바로 상대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상대를 이해할 수도 있고 상대와 공감대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것입니다. 긍정의 말을 많이 하자. 여러분 제발 대화할 때 부정적인 말 좀 줄이고 긍정의 말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에요, 죽는다라는 표현이 많죠. 우리 배고플 때 어때요? 아, 배고파 죽겠다. 힘들면 힘들어 죽겠어. 졸리면 졸려 죽겠어. 맛있으면 맛있어 죽겠어. 힘들어도 죽고 졸려도 죽고 맛있어도 죽고 추워도 죽고 더워도 죽습니다. 그런데 죽는다라는 표현이 부정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하는 순간 우리 마음이 죽어간다고 합니다. 말이 씨가 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이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뇌의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막 하기 시작하면 그 말이 우리 청각기관에 들리잖아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뇌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호르몬이 막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순간 말을 하는 사람의 표정도 화난 표정, 짜증난 표정으로 바뀌고 부정적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힘들어 죽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내 몸의 조직, 세포 하나하나는 죽을 준비를 한다고 해요. 어깨도 처지고 기운도 빠지고. 그런데 반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괜찮아. 난 극복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긍정의 말을 하면 세포 조직 하나하나가 막 살아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신기한 일이에요. 말에는 여러분 각인 효과가 있습니다. 한번 얘기를 하면 그게 머릿속에 저장이 돼서 우리가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좋은 말은 자꾸 입으로 소리내서 하라는 말씀을 저는 자주 들었던 것 같습니다. 험담을 하면 여러분 세 사람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험담의 당사자, 그리고 그 험담을 듣고 있는 내 대화 상대자, 그리고 그 말을 하고 있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할 때는 부정의 말을 줄이고 긍정의 말을 많이 해야 하지만 나도 좋고 상대도 좋은 대화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을 때, 그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 몸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습관적으로 욕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욕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습관이 되다 보니까 말할 때마다 막 욕을 섞어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누구는 막 친밀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습관입니다. 조금 더 우리가 평상시에 긍정의 말을 하는 습관을 가지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말과 행동을 하고 긍정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 이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을 하면 이것을 더 받고 싶어 합니다. 이것을 하면요, 소극적인 사람도 적극적으로 변화가 됩니다. 선물하는데 우리 돈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이것 하는 데는 돈 한 푼 들지 않고 선물보다 더한 감동을 전해줍니다. 이것은 상대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아주 좋은 기법입니다. 이것은 고래도 춤추게 만듭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어머니? 네, 칭찬입니다.
긍정의 에너지를 넘치게 하는 것이 바로 칭찬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3톤이 넘는 범고래가 멋지게 관중들 앞에서 고래쇼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조련사가 고래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칭찬이었다고 합니다. 고래도 칭찬을 받으면 춤추는데 사람은 더할 나위 없겠죠. 아끼지 마시고 마음껏 칭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폴레옹이 칭찬받기를 굉장히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하가 와서 각하, 저는 각하를 대단히 존경합니다. 각하의 그런 칭찬을 싫어하는 성품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들기 때문입니다. 나폴레옹이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것 또한 칭찬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끼지 말고 칭찬을 좀 자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칭찬을 남에게만 하지 마시고 가끔은 나에게도 칭찬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겪고 그 일을 다 잘 헤쳐나갔을 때 스스로에게 토닥토닥, 그래 잘했어, 쓰담쓰담, 그래 너도 오늘 고생했다, 이렇게 칭찬이 필요합니다. 저는 가끔 저도 이제 어려운 숙제를 풀었을 때, 그리고 제가 걱정했던 일을 제 스스로 잘 헤쳐냈을 때 딱 차에 타자마자 거울을 보면서 제 눈을 보면서 저에게 칭찬을 해줍니다. 수연아, 너 오늘 고생했다, 너 진짜 잘했다, 멋있다, 잘했어, 이렇게 칭찬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칭찬이 꼭 남에게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가끔은 자신에게도 이런 칭찬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칭찬을 할 때는 조금 방법이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칭찬을 해줄 때는요, 다른 사람을 질타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왜 큰아들 칭찬하면서 작은아들 막 혼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칭찬받은 애가 눈치 보죠. 괜히 미안하고 무안하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칭찬할 때는 칭찬만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사람이 없는 곳에서, 그 당사자가 없는 그 사람 등 뒤에서 칭찬을 하면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우리가 발 없는 발이 천리를 간다고 하잖아요. 그 칭찬이 내 귀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칭찬해줬다, 이런 얘기가 들면 참 고마운 마음이 큽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칭찬해 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어머, 어쩜 그렇게 멋지세요, 어우 멋쟁이세요, 이렇게 칭찬하시는 것도 좋지만, 어머, 뵐 때마다 느끼는 건데 어쩜 그렇게 색감을 고르는 능력이 뛰어나세요, 어우 너무 멋있으세요, 이렇게 그 사람의 능력을 칭찬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보통 지금 가볍게 칭찬을 하셨을 때 어머 아름다우세요, 어머 젊어 보시네요, 이런 칭찬을 받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좋아하시죠. 아유 고맙습니다, 이러고 넘기는데 이것을 칭찬으로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뭐야, 내가 오늘만 아름답단 얘기야? 어머 아름다우세요, 내가 지난번에 내 모습이 너무 초라했단 얘긴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도와 덜을 붙여주시면 칭찬이 극대화됩니다. 어머 오늘 멋지세요, 어머 오늘도 멋지시네요, 어머 오늘도 젊어 보세요, 늘 멋지고 젊다는 얘기예요. 어머나 오늘 뵈니까 오늘은 더 표정이 밝으시네요, 와 오늘은 더 멋지세요. 이렇게 도와 덜을 붙이면 칭찬받는 사람의 자존감까지 고려한 칭찬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도와 덜을 비치려면 사실 내가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이제 칭찬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꼭 한번 칭찬을 건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프리카에 바벤바족이 있습니다. 이 부족 사회는 거의 범죄가 없다고 해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뭐 잘못하거나 죄 짓는 사람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마을 족장이 그 모든 사람들을 광장으로 모이게 한다고 합니다. 광장으로 모여서 잘못한 사람을 딱 가운데 놓고 그 사람을 둥그렇게 감싼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잘못한 사람에게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을 해주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그동안 어떤 일을 잘했는지 작은 일부터 아이에서 어른 할 것 없이 돌아가면서 이런 칭찬과 미담이 이어지면 잘못한 사람은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반성한다고 합니다. 칭찬은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는 아주 좋은 대화법입니다. 제가 아카데미에서 수업을 하면서 저희도 프로그램 중에 앞에 나와서 발표하는 그런 수업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너무 긴장되거든요. 다른 사람 앞에서 이야기한다는 건 떨리고 긴장되고 불안하고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발표가 끝난 다음에 저는 그 수강하시는 다른 분들께 지금 발표하신 이분이 잘한 점에 대해서 칭찬해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칭찬을 받으신 분은 떨리고 긴장된 마음이 많이 완화되고 자존감도 높아지고 자신감으로 꽉 채워집니다. 그리고 그분이 발표할 동안 칭찬을 하기 위해서는 잘 관찰해야 돼요. 어떤 점을 잘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사람 말씀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칭찬은 긍정의 에너지에 더 긍정을 더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이고 자신감을 채워주는 아주 중요한 대화 기술입니다. 아끼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칭찬 여러분, 뭐 어려워? 그냥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새해 다짐으로 올해는 내 지인들에게 칭찬을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쑥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하는 칭찬이 혹시 압으로 들리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칭찬을 하려고 보니까 내키지 않는 거예요. 아, 칭찬도 연습이 필요하구나. 저 그때 느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주 작은 칭찬도 들으면 어때요? 굉장히 기분이 좋아서 세상을 다 가진 마음이 듭니다. 긍정의 에너지가 넘쳐서 마음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아끼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말로, 긍정의 말로 많은 칭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제발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세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대화라는 것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고받는 거예요. 예,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대화를 주고받을 때 꼭 그게 말일 필요는 없습니다. 표정이나 눈빛이나 비언어로 충분히 대화할 수 있습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는 막 함께 웃어주면서 공감할 수 있고, 슬픈 일이 있을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슬픔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잘한다는 건 꼭 말을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그런 비언어를 빠르게 읽어낼 수 있고 함께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장례식장을 처음 가본 게 20대 초반입니다. 친구 아버지가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는데요. 그때는 사실 장례 문화도 잘 몰랐고 조문 예절도 몰랐고 친구가 얼마만큼 마음이 아픈지도 사실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장례식장 가서 친구를 말로써 많이 위로해주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고 몇 해가 지난 다음에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때 그 친구가 떠올랐습니다. 아, 내가 그때 그 친구에게 어떤 말보다 안아주고 등 두드려주고 같이 눈물만 흘려주는 것만으로도 이 친구와 슬픔을 나눌 수 있었던 건데, 내가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안아줌으로 인해서 그 친구의 슬픔을 잘 들을 수 있었던 건데 많이 후회가 됐습니다. 우리가 상대방과 이야기할 때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상대의 이야기만 잘 듣고 있어도 상대가 위안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는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듣고만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내가 말을 잘한다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세상에서 사실 말하는 사람보다 무서운 게 듣는 사람이 더 무서운 거예요. 말하는 사람은 말하고 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듣는 사람은 절대 잊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대화를 나눌 때 대화 나누는 전체 시간 중에 60%를 내 이야기 하는 데 쓴다고 합니다. 나머지도 상대방 이야기를 들으면서 잘 듣느냐? 그렇지 않아요. 나 뭐 얘기할까? 딴 생각하고 중간에 다른 사람 말에 내 말을 끼워 넣으려고 하는 본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면 대화가 잘 될 수가 없죠. 요즘 이 휴대폰이 저는 대화에 굉장히 방해를 하는 물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대화할 때 휴대폰 만지작거리면서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죠? 어떠세요? 대화하기 싫어집니다. 휴대폰이 분신과 같아요. 밥 먹을 때도 함께 있어야 되고 잘 때도 화장실 갈 때도 친구랑 얘기할 때도 언제나 나와 함께 있고 습관처럼 만지다 보니까
상대방과 대화할 때도 그냥 다른 생각 없이 휴대폰을 만지면서 휴대폰에 시선을 두면서 상대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상대가 그렇죠. 야, 너 내 얘기 듣고 있니?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잘 안 듣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듣는데도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대화를 할 때는 휴대폰을 잠시 내려두셔도 좋습니다. 대화를 할 때는요, 여러분, 상대방의 말만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표정을 보고 눈빛을 살피고 비언어를 살피면서 말하지 않은 그 너머의 말은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야 돼요. 우리가 왜 상대방이 말은 하고 싶은데 말을 잘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듣는 사람이 잘 파악해야 되고 잘 들어야지만 상대방과 마음으로 들을 수 있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가끔 아침에 뜬금없이 전화 주실 때가 있어요. 밥은 먹었니? 이렇게 전화를 주세요. 야, 아버지 밥 먹었어요. 그러면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다, 그냥 한번 해봤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라. 이렇게 전화를 주십니다. 딸내미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 수도 있으십니다. 하지만 그 너머의 뜻은 얘 보고 싶구나. 얘 집에 좀 한번 왔다 가라. 이런 숨은 뜻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가 말을 하지 않아도 어떤 마음으로 그 말 넘어 말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상대의 상태를 살피면서 잘 들어야지만 마음으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잘 듣는 방법에 여러분 1, 2, 3 법칙이 있습니다. 1, 2, 3 법칙, 바로 경청의 법칙입니다. 상대와 대화를 할 때요, 내가 한 번 얘기할 때 상대의 이야기를 2번 들어주려고 노력하고요, 2번 들어줄 때 3번 정도 맞장구를 쳐주라는 얘기입니다. 1, 2, 3 법칙입니다. 맞장구, 반응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리액션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왜 아침 방송 보면 방청객들이 와 하고 막 호응을 해주시잖아요. 방송국에서 비용을 지불하면서 방청객을 모시는 이유는 그런 호응에 따라 나오신 패널들의 이야기가 더 잘 이끌어낼 수 있고, 그리고 말하는 사람이 좀 더 편안하게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방청객을 모시는 거거든요. 사실 오늘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여러분께서 아무런 반응 안 해주시고 저만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면 제가 머릿속에 많은 생각이 들 거예요. 어떡하지? 내가 오늘 하는 강의가 이해가 안 되시나? 강의를 여기서 접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께서는 끄덕끄덕, 공감도 해주시고 제 말에 감탄사도 넣어주시고 질문에 답도 해주시고, 오늘 강의 최고로 경청 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여러분께서 반응을 해주시니까 제가 막 열정적으로 강의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말을 할 때 리액션을 해주시잖아요. 막 반응을 해주시잖아요. 그럼 상대방은 인정받고 관심 갖고 고맙다는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리액션이 필요한데, 그럼 우리가 상대와 대화를 할 때 어떻게 리액션을 해야 될까? 이렇게 소개팅이나 내가 호감 가는 사람과 이야기할 때 보면은요,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절대 몸이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자꾸 이렇게 뒤로 젖히게 되죠. 그런데 그 사람이 마음에 드는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몸을 앞으로 기울게 되어 있고요, 상대와 공간 언어를 좁힙니다. 그리고 무의식 중에 상대가 하는 행동을 막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잘 듣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상대방과 대화를 나눌 때 잘 듣는 방법 중에, 내가 당신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습니다, 경청을 하고 있는 리액션 중에 하나가 상대 행동을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얘기를 하다 보면 저도 지금 손을 움직이지만 이렇게 손이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대화를 할 때 상대의 손의 움직임을 조금 따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상대가 목소리가 높아지면 나도 톤을 조금 높이고, 상대가 톤이 낮아지면 나도 조금 톤을 낮춰서 그 감정을 같이 이렇게 잘 경청을 하면 좋은 리액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상대의 말 뒤끝을 따라해 보는 거예요. 야, 나 어제 야근했잖아. 나 너무 힘들어. 요즘 맨날 야근이야. 나 너무 힘들어. 야, 너만 힘드니? 직장 다니는 사람들 다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면 인간관계까지 의절이에요. 야, 어제 야근해서 나 너무 힘들다. 힘들지. 뒤에 얘기를 따라해 주시는 거예요. 야, 나 어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영화 봤는데 엄청 재밌더라. 재밌었니? 야, 어떤 내용이야? 중간에 질문도 하나 던져주시면 내가 상대의 얘기를 잘 듣고 있습니다, 당신의 얘기를 잘 듣고 있습니다, 반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을 보여주시면
상대방은 굉장히 편안하게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화를 주도해 나가는 거는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입니다. 듣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말하는 사람의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말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말을 마음으로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청이 참 중요하죠. 북미 인디언들이 회의할 때 활용하고 있는 토킹 스틱이라는 지팡이가 있습니다. 토킹 스틱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발언을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먼저 토킹 스틱을 들고 있는 그 족장이 발제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족원 중에서 혹시 의견이 있는 사람에게 그 토킹 스틱을 넘긴다고 해요. 자, 이 토킹 스틱을 들고 있는 사람이 말을 할 때는 그 누구도 중간에 의견을 제시할 수도 없고 그 누구도 중간에 말을 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회의가 진행되면 사실 공평하게 다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집중적으로 그 사람 말에 경청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중도도 높일 수 있고 공평하게 말할 기회가 주어지니까 논쟁도 줄어들고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들이 많이 해소가 돼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내 이야기하는 건 너무 쉬운데 남 이야기 들어주는 건 너무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말을 잘한다는 것은 잘 들어주는 거예요. 이청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눈도 2개, 귀도 2개입니다. 우리의 신체 기관은 다 2개씩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독 입이 하나 이유는 무엇일까요? 입이 하나인 이유는 우리가 상대방과 대화할 때는 조금 적게 말하고 많이 들으라는 그런 숨은 뜻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상대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그 문고리는 밖으로 나 있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함부로 상대의 마음의 문을 막 열 수 없다고 합니다. 내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의 상태를 파악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했을 때 상대방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고 나와서 나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화 방법 어렵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지만 우리가 늘 일상생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생각하고 말을 하면 누구나 소통의 달인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마음을 여는 대화 기법 이 강의를 통해서 저도 여러분도 스스로 내가 어떻게 말을 했는지 한 번씩 점검해 보셨던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변 분들과 원활하게 소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희망합니다. 예, 이것으로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